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원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엄마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게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의 전공은 사회복지학인데요.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토가 있어요. 네.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입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크게 보는 학문이에요. 네. 1학년에 처음 입학하면은 사회복지 교양과 함께 처음 배우는 과목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주구장창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를 각인을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릿속에 이러한 이론에 대한 부분이 각인시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사고 자체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자녀의 양육과 교육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릴 때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이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입니다. 자녀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이거거든요. 네.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애가 이런 성향이어서 잘 안 되고 우리 애는 잘 안 되고 아들이어서 잘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아이마다 그런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른 것도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그런 성향이긴 한데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이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인 부분의 성과를 얻고 싶을 때 내가 부모가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해서 가장 크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현실성 있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의 환경은 조성되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고 가외를 시켜도 글쎄요. 네.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환경을 잘 조성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 조성을 잘 하지 못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도 처음이고 부모도 처음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방법을 몰랐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 깨달음을 얻은 순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순간 재빠르게 이거를 실천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환경 조성을 잘 못해줬지만 바꿔줬더니 그게 되더라는 거죠. 제 주변에요. 이렇게 엄마표 하는 집들이 거의 다 아들 집들이에요. 제 주변에 딸들이 잘 없어요. 다 아들들인데 다 엄마표 잘 하고 있거든요. 자, 왜냐고요? 왜 다 잘하고 있겠어요? 환경을 잘 만들어줬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남자 아이들이 특별히 뛰어나고 특별히 학습에 맞춤 성향인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줬기 때문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저희 둘째가요. 정말 천방지축이거든요. 네,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네. 저는 주변에 아들들을 많이 봤지만 저희 딸만큼 이렇게 천방지축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정말. 네. 얘가 뭐 딸이어서 혼자 책을 보고 세이펜을 찍으면서 혼자 놀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나는 아무 환경도 바꿔주지 않은 채 아이한테만 잘 안 따라온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엄마가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애가 하루아침에 뚝딱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서서히 녹아들고 흡수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집에는 어떤 상황에서건 제가 영어 음원을 틀어도 그냥 당연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네. 저희가 딸들이랑 차를 타고 저희 3명이 가면은 이 음원을 잘 듣고 가는데 우리 남편이 이 차에 타는 순간 그 음원을 우리 남편만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음원을 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는 남편도 이제는 안 끕니다. 이 남편도 이 익숙하지 않았던 영어 음원들이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미디어 통제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친구 아들이 있는데요. 4학년 아들이에요. 네,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끊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큰 아이 미디어 통제하라고 하면 힘들고 잘 안 될 것 같죠? 혹시 시도해보셨어요? 네. 아이들이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게, 뭐 애가 너무 좋아해서 혹은 뭐 친구 관계에서 게임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아이들이 그 시간에 뭘 할지 몰라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4학년 남자아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더랍니다. 네. 아빠가 놀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4학년 아들이 했던 말이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아빠랑 노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엄마 아빠가 좀 놀아주고 놀다가 힘들면은 책 읽는 시간 같이 책 읽는 시간 마련하시면 되거든요. 네. 부모는 보고 싶은 TV 뭐 스마트폰 다 보면서 나는 못 끊으면서 애한테 이렇게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인간의 뇌는요, 이 머리 뒤쪽부터 이렇게 발달을 하고 서서히 이렇게 여기 마지막에 이 앞쪽 여기가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요, 상황을 판단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뭐 추론하는 그런 고도의 인지 능력을 수행을 하는 곳인데 결국 학습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이 전전두엽이에요. 이 전전두엽이 보통 12세부터 서서히 발달을 시작을 해서 25세 정도까지 성숙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취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많이 놀아주고 책 많이 읽어주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 미취학도 그렇지만 초등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학습식으로 막 집어넣는 것보다 경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뇌의 발달이 아직 되지 않은 시기에 인지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떠나서 오히려 과도한 학습의 양이 들어가면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독에 관한 건데요. 뇌가 중독에 빠지면은 이 전전두엽의 능력이 약해진대요. 충동성을 조절하는 자기 통제 능력,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인내하게 하는 능력,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점검하며 성찰하는 능력이 점점 상실된다는 소리인데, 자,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보통 아빠들이 반의 친구들은 스마트폰 다 있는데 우리 애만 없으면 기죽을까봐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주변에 다 그렇더라고요. 자, 사주시는 순간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면서 그런 문제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하게 사용하게 한다. 글쎄요, 그 적절히가 잘 되었으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 게임의 중독에 빠지지 않았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전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발 하루에 몇 건, 얼마 기간 동안 하면 되는지 질문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아이마다 그런 습득의 속도도 다 다르지만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왔는지도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영어를 7살 9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사이트 워드부터 시작해서 글자 읽기를 하면서 나갔어요. 글자 익히기에 적합한 나이가 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시작하는 것보다 글자를 습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빨리 습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글책은 정말 아기 때부터 꾸준히 읽어줬어요. 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기가 저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우리 딸이 10개월쯤에 제가 달님 안녕 이렇게 말하면은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책을 뽑아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 아기가 그 책 내용만 제가 들려주면은 뽑아올 정도로 제가 책을 많이 읽어줬다고요. 저희 딸이 유튜브에 한참 중독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기에도 밤에 자기 전에는 제가 책을 읽어줬거든요. 네. 그러니 얘가 책에 대한 재미는 알고 있는 아이였어요. 책에 대한 재미를 알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아이에게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고 책에 집중을 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익히는 시간에도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각자 가정마다 아이가 커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얼마 기간 동안 하루에 몇 건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사실 맞지는 않죠. 네. 자꾸 다른 아이들을 보면은 그 조급한 마음에 우리 아이가 자꾸 못해 보여요. 네.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도 빨리 이만큼 나갔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내 아이만 봅시다. 우리 아이만 보자고요. 다른 아이를 보지 않아야 우리 아이가 느린지 빠른지 안 보여요. 네. 그냥 우리 아이 속도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 아이가 느리게 습득을 하더라도 아이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충분히 부모가 그거에 기뻐해주고 아이가 노력해왔던 그런 거에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그 칭찬으로 그 성공의 경험으로 커나가는 거거든요. 네. 자, 아이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에 비해서 자꾸 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면은 엄마가 칭찬을 해줘도 건성건성으로 하게 되고 엄마의 그런 기쁘지 않은 표정을 아이가 제일 잘 압니다. 네. 자, 다른 아이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나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주 작은 하나라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엄마가 그거를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년 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가요. 딸아이 영어 학원을 중단하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저는 엄마의 이렇게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의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영어 학원을 중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또 이렇게 중단한 후에 고민을 적어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희 첫째 영유 2년 다니고 초등 연계로 계속 2년째 해오다 지난주 금요일에 멈췄습니다. 영유 나온 아이 영어를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 학습식 수업과 숙제, 먼슬리 테스트에 허덕이며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 없이 지내는 게 더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둘째 아이가 있대요. 둘째도 지금 영유를 다니고 있는데 첫째 아이를 놀이식 영유를 보냈더니 아무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둘째는 학습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마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분이 다 둘째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떻게든 다 잘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첫째는 결단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결단을 응원해드리고 싶고 뭐든 다 잘 해나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제를 인식을 하고 뭔가 문제가 인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이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아닌 거예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 줄 몰라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못하겠어서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닌 것 같은 그 집단에서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꺼내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이가요, 내 아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자, 외주 줬다고 손 놓고 있지 마세요. 맡겨만 놓지 마시라고요. 네. 자세히 살펴보세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밖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내 아이와 맞는 방식인지 아닌지. 이건 꼭 제가 영어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든 저는 시도해보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좋을 것 같고 다 해보시는 건 좋은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하거나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든 학원, 모든 사교육 지금 다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잘 관찰하시고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남이 보면은 다 보이는데 그 엄마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해보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그런 잘 되게 해보겠다라는 의지와 욕심에 휩싸여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엄마로서의 주관적인 생각은 다 누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애들이 다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지. 처음 적응하는 게 어렵지. 하다 보면 다 적응할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적응하고 다니는데 왜 너만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해?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건 해야지. 이것도 못 해내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은 어떻게 이겨낼래?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엄마한테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무슨 의지가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네.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 해보고 싶으세요? 다른 아이는 보지 않고 내 아이만 보는 것, 내 아이를 내가 믿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를 이끄는 비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불과 영어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판단, 결단 명심하세요. 네. 여러분의 판단과 결단을 응원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